안녕하세요. 강남 삼성 성형외과 원장 박용진입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듭니다. 외출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발생하고, 또 여성분들은 이 마스크 벗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 성형수술에 아주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싶다. 게다가 또 마스크까지 이렇게 쓰니까 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비염이 이렇게 아주 심하신 이런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좀 숨쉬기 좋고 또 좀 그래도 변화된 외모를 갖고 싶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찾는 수술이 코 시술이죠. 그런데 코 시술, 코 성형을 하는데 체크리스트,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 코를 무조건 높게 한다고 해서 호감이 가거나 또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 수술을 하면서 기능적으로 휘거나 아니면 숨쉬기 좋게 하는 이러한 기능적 코 성형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과연 코가 어느 정도 높으면 좋으냐, 코가 어느 정도 크면 좋으냐,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죠. 코가 똑바르면서 적당한 높이로 높아야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코, 그리고 코가 이렇게 비염이 줄어드는 뻥 뚫린 이런 코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코를 얼만큼 높이고 코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내 얼굴에 차지하면 좋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코 수술을 어떻게 할까? 코 수술에 대한 방법을 환자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환자가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개방형,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완전히 연골도 조작을 하고 이런 형태로 코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격 만곡증도 없고 하니까 그냥 콧대만 살짝 세우는 비절개, 비개방형으로 콧구멍 안에서 살짝 절개를 하고 실리콘이나 보형물을 넣을 건지, 이제 이런 어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즘 의학 지식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전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수술할 건지, 뭐 귀연골, 비중격 연골, 가슴 연골, 그리고 엉덩이 진피, 그리고 실리콘을 쓸 건지 고아텍스를 쓸 건지, 또 요즘은 뭐 기정연골이나 그 인조 진피라든지 기정 진피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생명공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코는 이 분비물이 나온 하수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체크리스트는 사실은 부작용입니다. 과연 부작용이 제로인 코 성형술, 코 수술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적인 성형외과 전문의, 뭐 미국에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승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제가 미국에 연수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자그마한 뭐 감염염증에 대한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술이고, 암 수술을 하다가 암 수술이 100% 우리가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치나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용 성형 수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조심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러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또 그러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감염염증입니다. 감염이 되면 구축, 코가 이렇게 짧아진다든지, 그런 자료 사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아니면 피부가 괴사돼 가지고 일부 없어진다든지,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아주 레어, 아주 적습니다. 그보다는 뭐 아주 간단하게 생기는 어떤 염증 때문에 붓는다든지, 이제 여기에는 뭐 보형물이면 단순하게 빼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가조직, 자기 연골이나 자기 진피나 이런 부분은 코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염증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도 나야 되고 수술도 힘들어지니까 고민스럽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수술 방법이나 재료를 찾을 때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료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 회복기간. 회복기간이 우리 코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화장하고 짠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사실 그거 아니에요. 뿌띠라고 해서 간단하게 필러만 이렇게 쭉 집어넣고 실만 몇 개 집어넣는, 요즘은 뭐 실을 하더라도 거의 코 수술한 것처럼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간단한 뿌띠 성형이나 시술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붓기가 이제 웬만큼 가라앉습니다. 멍도 웬만큼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가 2주, 3주 지나면서 회복기, 붓기가 쫙 빠지면서 화장을 할 수 있고 모양도 나오면서 만족감. 그래서 대부분 코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그 수술 전후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뭐 아주 작은 붓기나 잔 붓기라든지 그 상수치의 원리를 따져보면 1년 반 정도까지 이렇게, 그 이상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있다가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과 과정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겪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 뭐 운동 부족하지만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과연 그러면 뭐 운동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영장이나 사우나는 언제부터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염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가 웬만큼 되는 시기,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 한 달 있다가 의사 선생님의 판단 이후에 물에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요. 뭐 좀 수술을 크게 했다, 뭐 절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방창도 여러 군데 있다, 이런 경우에는 2달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 닿는 거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조깅이라든지 또 이 운동을 하려면 뭐 2, 3주부터 그냥 워킹이라든지 조깅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표정을 지어야 되는 아주 뭐 격렬한 운동, 이 경우에는 완전히 상처가 낫는 한 3개월 이후에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뼈와 연골 또 다른 익상연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입을 움직이게 되면 코뼈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은 대개는 2, 3개월은 지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코 성형에 대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우리가 수술을 어떤 기준을 잡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 방법, 수술 방법을 개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재료는 어떤 걸 쓸 건지, 이러한 어떤 그 원칙 아니면 방법, 재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세 번째, 부작용이 과연 뭐가 있고 뭘 조심해야 되고, 특히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낮아져서 구축코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보형물은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가연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경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며칠을 쉬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만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가사일, 운동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만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 드렸는데 이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